자, 연속 확률 분포 여기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는데 그 확률 변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했잖아.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했던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로 지정된 x의 값을 셀 수 있을 때였다라는 거야. 아까처럼 뭐 주사위를 몇 개 던져가지고 뭐 차이가 뭐 최대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는 것들에 대한 확률 변수 x란 말이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연속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값으로 나와 있을 때, 즉 뭐 예를 들어 뭐 기온이 몇 도일 때 뭐 그 동네 비올 확률이 얼마일 때 뭐 기온이 몇 도이면은 확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때 확률 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기온이라든지 뭐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가지지 않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경우 확률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범위로 세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확률 변수 x를 포함하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속 확률 변수라는 말을 쓰고, 그 말은 무슨 말? 연속 확률 변수로 만들 수 있는 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직접 확률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그거를 다 알려줄 수밖에 없는 문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건 쉬운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확률 함수식을 fx라고 하면 이 확률 fx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존재를 한다면 이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좀 명확한 조건이 있죠. 어떻게? 이 함수 값은 어쨌든 확률 값이니까 무조건적으로 y는 1, 이 값보다 클 수도 없고 x축 0보다 밑에 내려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지? 이 x의 값이 뭐 음수를 가진다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은 이 함수 값 자체가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값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의 총합이 1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알파일 때부터 베타까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은 1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이 그래프랑 x축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이다? 1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연속 확률 변수 문제를 풀 때 하는 내용 다죠. 넓이가 1이다. 이거밖에 안 써요. 그렇지? 맞죠?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인테그랄 fx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dx 이렇게 써야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정적분의 계산을 여러분한테 여기서 시킬 리가 없어요. 왜? fx라는 식이 곡선으로 나온다면은 정적분 뭐 이상한 대도 안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적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같은 그래프가 나왔다 치자. 그럼 1차 함수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적분을 할 필요가 없죠.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다루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이 여기서 등장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 이쪽에 넓이가 1이다라는 걸 구해서 식을 찾아서 특정한 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면 그 범위 내에 넓이를 구하면은 확률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배우냐? 사실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다?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로 연결되고, 이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정규 분포죠. 맞지? 그래서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문제마다 다 다를 거야. 맞죠?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식이 딱 고정되어 있는 식 하나가 나오죠. 맞지?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문제들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넓이가 1이다 이런 것들 문제 찾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9번 같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구간 0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의 x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x의 값은 0부터 3까지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맞죠? 그 범위 내 그래프가 그려지면 확률 밀도함수가 그려지면 그 사이에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확률 밀도함수의 관계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0부터 3까지 냐 1부터 3까지냐 2부터 3까지냐 이게 x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잖아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자 x가 0일 때라고 얘기를 하면은 p의 0부터 확률 변수 x까지 3이잖아 맞죠? 그럼 x가 0일 때니까 얘가 얼마야? 3a일 거 아니야 그치? 되겠어? 이게 얼마여야 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얼마야 한다? 확률 변수 x가 0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쵸? 그럼 0부터 3까지의 확률의 값은 당연히 1이어야죠 맞지? 맞죠? 그래서 a가 얼마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3분의 1까지의 값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0부터 3분의 1까지 그쵸? 자 그러면은 0부터 3분의 1까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잖아 봐봐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0부터 3까지 그래프를 달려준 게 아니라 x부터 3까지 어떤 식으로 저렇게 직선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잖아 맞죠?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0부터 3분의 1까지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0부터 3까지 전체에서 맞지? 뭐를 빼야 되겠어?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를 빼면 0부터 3분의 1까지가 남겠네 그렇죠? 이해되겠어? 맞지? 그러면 뭐야? 전체가 얼마야? 1이죠? 1에서 뭘 빼야 되겠다? x가 확률 변수 x가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확률을 빼면은 뭐가 되겠다? 우리가 찾는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분의 1부터 3까지는 일식 x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되잖아 맞죠? 맞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a가 3분의 1이고 3 빼기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3분의 8 곱하기 3 해서 3분의 1에서 9분의 8 나오죠 얘가 맞지? 그래서 1 빼기 9분의 8 하니까 9분의 1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본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봅시다. 12번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자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구간 0부터 1까지예요. 무슨 말? x가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차지하는 넓이가 1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그쵸? 그 fx는 p가 x보다 크거나 같다. gx는 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를 한단 말이야 맞죠? 구간 내에서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은 fx랑 gx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확률 질량함수가 0부터 1까지 값을 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 그치? 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fx는 뭐라고 하죠? 특정한 지점 x가 있으면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를 fx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x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크거나 같다 여기가 라지 fx의 값이 될 거고 맞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라지 gx의 값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야 문제 파악은 되겠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f가 0.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자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합쳐봅시다 0부터 1까지 이쪽 전체 넓이 1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f 0.3과 0.2 자 0.3이 뭘 말하는 거야? 한 0.3이 한 요쯤에 있겠죠? 0.3이 f 0.3은 0.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쪽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f 0.3이 그쵸? 오케이? 그럼 f 0.2는 뭘 말하는 거예요? 0.2는 0.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되겠지? 자, 이것 중에서 당연히 누가 크겠다?
0.2의 값이 더 크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다? 1이겠네요. 그치? 오케이? 자, 일단 니은 봅시다. 그럼 F0.4랑 G 0.6이 같냐? 자, 0부터 1까지 해서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0.4 자, F0.4는 얼마예요? 요만큼이겠네. 그쵸? 맞지? 그러면 G 0.4는 얼마야?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 G 0.4는 여기가 G 0.4죠. 아, 0.6이네. 0.6 이거랑 이거랑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지? 이 같을까? 알 수가 없죠. 왜? fx랑 gx를 값을 나타내는 식이긴 한데 이 연수확률분수 x가 가지는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도 없고 식도 없어요. 맞죠? 그래프가 대칭 형태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렸어. 뭐 어쨌든 최대값이 1만 안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0.4가 이렇게 있고 0.6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의 넓이랑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아진다? 그건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프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어? 그래프가 성립을 하려면은 이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어. F0.4랑 이런 부분이니까 0.4가 문제를 봤어. 어? 갑자기 옮겨져 있어. 아. 자, 예를 들어 0.4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같은 앞서 갔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의 그래프면 자 F0.4가 얼마예요? 0.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런데 G에 0.6이면 0.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만큼이겠죠. 이런 식의 핑계 먹었으면 그래프의 넓이가 똑같을 수 있잖아. 맞죠? 이럴 때는 니은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그래프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0.5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졌다. 그래프가 재웠네. 또 강사 많이 하고. 그래서 이 0.5에 대하여 대칭이었으면은 저 니은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뒤로 봅시다. 자, F0.2, F0.7. 자,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럼 0.2가 요쯤에 있다 치고 0.7이 요쯤에 있다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럼 F0.2가 얼마야?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F0.6은 0.7은 어디? 요만큼이죠. 이거 빼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겠네. 그쵸? 맞지? 그 말은 얘가 뭘 말하는 거다? X가 0.2부터 0.7일 확률과 같겠죠. 여기가. 자, 그러면 G 0.7. 자, G 0.7은 또 어디를 말하고 0.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0까지. 맞죠? 그럼 G 0.2는 어떻게? 여기 왼쪽이니까 요만큼이니까 이것도 삭제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0.1부터 0.7까지는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저거 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12번.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풀 리는 없는 문제인데 풀지 않겠죠? 자, 봅시다. 확률변수 x가 0부터 2까지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이 그래프 x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3분의 1부터 a까지 자,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a만 찾으면 장땡이 문제입니다. 맞죠? 맞지? 자, 그럼 a를 찾을 때 어떻게 구해보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지? 뭐 이 삼각형 넓이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 사각형도 a 빼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나누기 2. 이 삼각형도 2 빼기 a 곱하기 4분의 3 나누기 2 해도 되고요. 맞죠? 그렇게 세 개를 짜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게 편해요? 사다리꼴로 가는 게 편하죠.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 2. 그 다음에 윗변의 길이가 a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4분의 3. 사다리 보니까 2분의 1 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1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맞지? 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되고, 이제 이거 너무 쉽죠, 맞지? 조금 어려운 거 볼게요. 자, H15번 한번 봅시다. 자, 영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A까지예요. A도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0부터 B까지, 그 다음에 B부터 A까지 그래프가 직선이 다르게 그려져 있는 상태. 어쨌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돼야 되겠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조건들을 만족시킨답니다.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뺐더니 얼마이다? 4분의 1이에요. 맞죠?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A, B, C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치?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살펴보면 일단 뭐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자, 어떻게? 아랫변, 윗변이 A고 높이가 C잖아. 그쵸? 되겠어? 그러면 A 곱하기 C 나누기 2가 1일 테니까 A 곱하기 C가 2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넓이가 1이다 사용했죠. 자, 그럼 F. 자,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B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얼마야, 얘들아? B보다 작거나 같다? 밑변이 B고 높이가 C니까 2분의 1 BC죠, 맞지? 2분의 1 BC 빼기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B보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하면 되죠? 그냥 삼각형 넓이니까. 이거 아랫변이 A-B 맞죠? 높이가 C. 아이고, A-B 높이가 C.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되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난잡해 보여요, 맞죠? 자, 봐봐봐. F, X가, P의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크거나 같다. 맞지? 봐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는 친구인데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온다? 1 나오는 친구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맞죠? 근데 뺐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4분의 1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A 플러스 B가 1인데 A 마이너스 B가 4분의 1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쉽죠. 맞지? 오케이? 그럼 더하면 뭐가 돼? 2A가 4분의 5니까 A가 8분의 5야. 그럼 B가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즉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얼마예요? 8분의 5. 이쪽 넓이가 8분의 3이야. 즉 2분의 1 BC가 얼마다? 8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에요. 맞지? 자, 그럼 봐봐. 2분의 1이면은 자, 처음부터 맞지? 0부터 루트 5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X 보면 0부터 A까지니까. 그러면 루트 5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얘들아? 2분의 1 나오려면은. B보다는 왼쪽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8분의 4면은 2분의 1보다 크잖아. 맞죠? 그러니까 루트 5가 대충 요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색칠되는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나올 거야? 2분의 1이 나오겠다 이 말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 y는 b분의 cx라고 하는 1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5일 때 여기 함수값이 그럼 뭐겠어요? b분의 c 루트 5가 될 거 아니야, 그쵸? b분의 c 루트 5. 맞아요.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루트 5 곱하기 b분의 c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가 삼각형 넓이일 거 아니야, 그쵸? 그치? 이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되겠어? 자,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날리니까 5 곱하기 b분의 c가 1이에요, 그쵸? 됐어. 자, 그럼 c를 뭐라고 해볼까? c를 5c를 뭐라고 해볼까? b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정의가 됐죠? 5c가 b니까 2분의 1 bc가 8분의 5라면 그쵸? 맞지? 자, 그러면 b에다가 5c를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5c 제곱이 8분의
5랑 같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그러면 C제곱이 얼마니까? 4분의 1이죠. 맞지? 되겠어? 그럼 C가 얼마이다? 2분의 1이 됐겠죠. 맞지? 그럼 C가 2분의 1이면 A가 얼마겠어? C가 2분의 1이니까 A는 4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되겠어요? C가 2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이것도 살펴보면요. 이게 연속 확률 변수 x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맞지. 미지수를 찾는 방정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이지 이건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 다루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 넓이가 1이다 이거 말고 쓸 게 뭐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주어진 확률의 값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나오는 연속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곡선이면 넓이 구하려면 정적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기껏해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넓이 구하는 문제들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22번도 한번 볼게요. 22번. 연속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식을 알려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럴 수 있죠. 맞지? 연속 확률변수 x의 밀도함수 fx는 1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1부터 3까지. 그럼 여기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넓이는 1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자, 1부터 3까지. 자,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1-a겠죠. 맞지? 자, 그러면 뭐 1-a가 한 좀 이따 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뭐예요? 1-3a겠죠. 맞지? 맞죠? 1-3a. 뭐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될까? 그러면 부호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야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봐봐 아까도 말을 하지만은 이 연속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어쨌든 확률의 그래프식이란 말이야. 맞죠? 확률값은 1보다 클 수가 없어. 맞지? 그러면 fx의 함수값은 절대로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a가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맞지?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보다 커질 테니까 확률이 1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a가 음수면 무슨 말인지 되겠어? a가 양수여야지 확률값이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렇지? 되겠니? 자, 그럼 a가 양수니까 f3은 얼마야? f3은 1-3a니까 이것보다 밑에 있겠죠. 맞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위에 있다 해서 그래프 그려도 상관없거든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3a까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어차피 넓이 구하는 식은 똑같잖아. 맞죠? 넓이가 1이니까 여기가 사다리꼴을 구하면 아랫변의 길이가 1-a, 윗변의 길이가 1-3a 더해서 곱하기 높이가 1부터 3까지 2.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을 해서 넓이가 1 나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 핵심이죠. 맞지?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4a 플러스 2가 1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4a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4분의 1의 값을 가지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몰라도 사실 구해보면 양수가 나오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 1부터 2까지 확률 구하랬어. 1부터 2까지. 그쵸? 됐지? 자, 그럼 1부터 2까지 구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의 식이 뭐라고요? 1 뭐다? 4분의 1x 그래프예요. 맞죠? 됐지? 자, 그럼 다시 자, 1-a 하면은 여기가 4분의 3일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자, 요점의 좌표는 2를 대입했으니까 1-4분의 2분의 1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 자, 아랫변의 길이가 4분의 3 더하기 윗변의 길이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1부터 2까지 1 사다리꼴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8분의 5가 이쪽 부분은 넓이니까 이 확률의 값이 8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고.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24번이나 23번 같이 다른 걸 섞어 놓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런 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236페이지에 뭐 응용 문제라서 자, 26번 한번 보세요. 26번.
일단 25번 한번 먼저 보자. 일단 25번 어떻게 푸는 건지 쫙 감이 옵니까? 먼저 봐봐. 확률변수 x가 가능값의 범위가 0부터 8까지인데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x는 4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예요. 딱 가운데를 기점으로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말이잖아. 그랬을 때 2부터 4까지의 넓이를 3배 한 거랑 6부터 8까지의 넓이를 4배 한 게 같을 때 2부터 6까지 넓이가 얼마냐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저 fx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부터 8까지. 자, 이 범위 내에서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존재를 하는데 x는 4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된다. 아무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 2부터 4까지. 자, 그러면 2부터 4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3배 한 게 6부터 8까지 넓이랑 어떻게?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진 거야? 2부터 4까지 넓이랑 6부터 8까지 넓이가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진다? 4대 3의 넓이의 비율을 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거 대 요거는 4대 3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즉 이 넓이랑 이 넓이가 4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까지 되겠어? 됐지? 그럼 요 넓이를 우리가 4K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3K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게요. x는 4에 대한 대칭이니까 4부터 6까지는 뭐가 되겠어요? 4K가 될 거고요, 맞죠? 6부터 8까지가 3K니까 0부터 2까지가 3K가 돼야 돼요. x는 4에 대한 대칭이니까. 오케이? 다 됐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데요? 14K인데 그 넓이는 1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인 거고요. 그래서 K가 14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2부터 6까지를 계산을 하라. 8K를 계산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14분의 8, 7분의 4 이렇게 답을 적는 문제가 되겠네.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문제도 바로 봐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딱 보면 바로 알아야 되는 문제죠. 이거 연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이거 정규 분포에서도 이런 내용 나오죠, 맞지? 자, 봐봐.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요. 0부터 2까지인데 0부터 1까지 대칭인 그래프예요, 그쵸? 맞지? 그러면 확률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즉 A가 한 요쯤에 있다 쳐. 그럼 A 플러스 2분의 1이면 한 요쯤에 있겠지만 이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가운데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가운데로 갈수록 값이 커지니까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즉 2분의 1만큼의 간격이 최대한 가운데 몰려 있어야 돼요, 그쵸?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같은 높이에 요만큼이 얼마가 차이가 나게 2분의 1의 차이가 나도록 그래프가 그려질 때가 최대값을 가질 거다 이 말이죠, 확률값이. 그러면 반반하면 얼마니까? 4분의 1씩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지? 4분의 5, 여기가 4분의 3 이렇게 될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A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속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내용. 그런데 지금 살펴봤지만 연속 확률 변수 x는 기껏해야 문제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넓이가 1이다 그것만 쓰는 거 말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아까도 말했죠. 그렇게 단순한 내용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요거 하나 때문이라고 이제 순전히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건데 연속 확률 변수 x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그래프의 넓이의 값이 1이다라는 걸 사용하는 확률 변수인데 그 그래프가 우리가 여러 개 봤잖아요. 여러 개 봤잖아. 문제들이 그래프가 지금 마음대로예요, 맞죠? 그건 문제를 주기 나름이잖아, 맞죠? 그래도 어쨌든 확률값을 뭐 그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건데 사실 그 확률이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리는 없겠죠, 맞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면 일단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희한하게 사회 전반적인 자연 현상이라든지 뭐 사회 현상 뭐 특정 그런 상황들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희한한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건 통계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니 잘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연속적으로 확률값을 가질 때 그 확률의 그래프가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그래프 형태가 우리가 이제 연속 밀도함수라고 연속 밀도함수 그래프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 x랑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질 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생기면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자 무슨 말? 앞에 했던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요 따구로 나와 있는 경우를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규분포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라는 식을 살펴보면 자, 변수가 x예요. 맞죠? 그러면 이 fx에 대한 변수 x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x가 딸랑 여기 하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fx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지는 거예요. 맞죠? 맞지? 미지수가 x에 들어가 x가 어떻게 2라는 값에 지수에 들어갔죠. 그럼 2가 무슨 숫자냐면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겠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x분의 1에 x 뭐 들어갈 때 0으로 갈 때. 자, 이거 극한값을 찾으면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2.71 점점점점 하면 무리수예요. 무리수. 어떤 숫자예요, 그냥. 오케이? 근데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지. 대충 2.7쯤 되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7에 뭐 x-m의 뭐 몇 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지수함수가 fx인 거야.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변수가 또 미지수 x 말고 변수가 시그마라는 값과 m이라는 값이 존재를 하죠. 그럼 제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조금씩 변형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맞죠?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면 y는 ax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죠? 이게 기본형이잖아. 맞죠? 그런데 얘가 이런 식으로 적히든 그러니까 뭐 4의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들은 다 위치도 다르고 모양 위치도 다르고 폭도 다 다르잖아. 맞죠? 맞지? 이거는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맞지? 이거는 꼭지점 2,3을 이동해가지고 뭐 똑같이 생긴 여기로 갔을 거고요. 맞지? 이거는 뭐 마이너스하고 뭐 마이너스 1,만 해서 꼭지점 가지고 뭐 폭이 좀 더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맞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화가 생기지만 변하지 않는 건 있죠. 어떻다?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한 뭐 대칭형을 가진 포물선이라는 형태는 안 변하잖아. 맞죠? 이차함수가 마찬가지죠. 정규분포 x가 확률 변수 x가 이상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x를 가질 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럼 이 식에서도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에 따라서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폭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씩은 변할 수 있어도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이차함수처럼 뭐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 fx의 그래프의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이게 이제 이 fx의 그래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위치가 조금 바뀌고 뭐 높이가 달라지고 이런 형태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가운데에 선 잘라서 대칭 종모양의 그래프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거. 어쨌든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든 밀도함수의 그래프도 확률 변수의 그래프의 식이기 때문에 넓이는 얼마다? 1이다라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의 총합이 즉 넓이는 1이다. 정적분이에요. 맞죠? 그럼 이게 정근선이거든요. 정근선 따라가니까 한없이 끝없이 따라가더라도 그 넓이는 다 했을 때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첫 번째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럼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 할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건데 자,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요 그래프가 대칭이죠. 맞지? 여기에 대해 대칭인데 이 대칭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값이 이 그래프의 뭐예요?
최대값이에요. 그렇죠? 최대값. 자, 그럼 봐봐. 루트 2 파이 하면 어떤 상수죠, 맞지? 맞죠? 그러면 루트 2 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건 실제로 2분의 1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맞지? 그럼 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럼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작을 때 지수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올 수 있죠. 그 말은 자, 여기 그래프의 최대값이 나올 때가 언제나 얘가 지수에는 얘가 뭐가 나올 때? 최소가 나올 때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당연히 양수겠죠. 제곱이니까 x-m을 제곱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의 값이 제일 작게 나올 때가 언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럼 제일 작을 때가 당연히 언제야? 0일 때라는 거예요. 맞죠? 맞지? 즉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나오려면은 이 지수가 제일 작을 때인데 그 작을 때 값이 0일 때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온다? m을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m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대칭, 평균의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지는 종 모양의 그래프다 라고 우리가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변수로 나와 있는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그마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주어진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m 이렇게 쓸 거예요. 평균. 그쵸? 그 다음에 x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즉 여기 적혀있는 시그마는 뭘 말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고, 여기 적혀있는 m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정규분포를 기호로 한 방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규분포를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n, normal 글자를 쓴 거고 기호로 m,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m은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다. 이 말이 먼저 태어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m의 값이 뭐냐, 시그마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자, 봐봐요. 이게 m이 뭐냐에 따라서, 자, 뭐가 변할까? x 빼기 m의 제곱, m의 위치는 x 빼기 뭐로 바꿨잖아. 그 말은 무슨 말?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시킨 거죠, 맞지? 그러니까 m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거 대칭 축의 위치가 변할 거예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자, 그러면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의 위치를 봐봐. 시그마가 싹 다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들어가 있죠. 분모에 있단 말은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작아지겠죠, 맞지?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작아지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면 최대값이 어떻다?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그래프 형태가 시그마가 고정일 때 m의 값이 m1, m2, m3 해가지고 m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시그마의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래프의 최대값은 변하지 않겠죠,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m2의 값을 가진다라고 합시다. 그럼 m3는 m2보다 크니까 예를 들어 x-2랑 x-5의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럼 x-2는 뭐예요? 2,0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x-5는 5,0이잖아, 맞죠? 그래서 m의 값이 커지니까 이 m2보다 m3가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대칭 그래프로 이동이 되어 있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맞지? 그럼 m1일 때는 어떻게? 당연히 m2보다 작은 값에 대하여 대칭 그래프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이동만 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m의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평균 값이 고정되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 평균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를 비교를 하면은 자, m의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이 그래프가 시그마 2일 때 그래프라고 쳐요. 자, 그럼 시그마 3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줄어들겠죠. 분모 있으니까. 그러면 값이 줄어들면 최대값이 어떻게, 여기보다 어떻게 줄어들어서 그려져요. 맞지? 근데 그래프는 뭐는 안 변해야 돼? 대칭이, 여기 평균에 대한 대칭이 종모양의 그래프는 안 변해야 되죠. 그리고 뭐는 변하면 안 돼? 넓이가 1이라는 게 변하면 안 되죠. 그럼 봐봐. 요렇게 최대값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넓이가 1로 고정되려면 여기가 줄어든 만큼 여기가 어떻게 높아져야지 넓이가 1이다라는 걸 고정시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자, 그래서 시그마 3일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시그마 2일 때, 시그마 3일 때 우리가 시그마 1일 때, 자, 그럼 시그마의 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분모가 줄어드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커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 2일 때보다 시그마 3일 때 값 최대값이 커지면 대칭으로 그려지는데 가운데 몰려온 이유, 가운데 몰려왔으니까 양 끝에는 어떻게? 더 내려가야지만 넓이가 1이다라는 걸 유지시킬 거 아니야, 그렇죠? 늘어난 만큼. 그래서 이런 경우 시그마 1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뭐 여기 정규 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연소 확률 변수 x일 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x는 m 평균에 대하여 대칭 종모형의 그래프가 되는데 맞죠? m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m의 값이 커질수록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맞지?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최대값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넓이가 1인 건 변하면 안 되니까 가운데가 낮아진 만큼 양 끝에 올라갈 거고 시그마가 어떻게? 작아질수록 최대값이 높아지니까 올라가는데 대칭 종모의 그래프 넓이가 1이 유지되야 되니까 양 끝에가 줄어들어서 그래프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에 따라 그래프의 위치라든지 높낮이라는 것은 조금씩 변하겠죠. 이차함수처럼 맞죠? 다만 가운데에 평균에 대한 대칭거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자,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자, 그러면 이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1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다라는 변하지 않고 여기가 얼마겠어요? 평균이니까 x는 10이죠, 맞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뭘 찾는 문제가 나타나요? x가 예를 들어 뭐 6부터 10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6부터 10까지 확률이니까 당연히 6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맞죠? 맞지? 그러면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넓이를 구하려면 곡선을 둘러싸야 했으니까 인테그랄 6부터 10까지 루트 2파이 곱하기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8분의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적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적분을. 이걸 정적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정적분한 값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죠?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에서 알려준다라고 하자. 그런데 문제마다 평균, 표준 편차가 다 다를 텐데 그 모든 그래프가 아무리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온다는 그 모든 변수를 다 체크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로 변경시킬 거라는 거예요, 맞죠? 즉 여기에 주어진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르고 있을 때 이 어떤 확률 변수 x를 특별한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만들어지는 식이 요 식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맞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도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맞지? 그럼 여기 평균이니까 어디 여기 x는 0에 대하여 맞지? 되겠니? 됐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거야. 어쨌든 넓이는 1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0부터 뭐 4까지, 0부터 2까지, 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뭐 이런 식의 넓이는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고 확률을 찾아라 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이렇게 바꿔야지만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맞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뭘 한다? 표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지?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했을 때 확률 변수를 보통 z, 보통이 아니죠. 그냥 z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z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럼 z로 바꾸는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봐봐. 저 상태에서 ex가 뭐예요? ex가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이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값이 m이고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맞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x를 뭘로 z로 바꿨을 때, 즉 이 z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 이 z가 평균이니까 0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맞지? VZ는 뭘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1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랬을 때 확률 변수 Z는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과정이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그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Z라는 값을 어떻게 세팅을 한다? 시그마분의 X-M으로 세팅하면은 그 어떤 평균이나 분산이 오더라도 모든 Z의 평균과 분산이 0과 1로 변환된다라는 거야. 맞죠? 실제로 봐봐. 이 Z하면 2의 Z가 이거니까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M. 그럼 이게 뭐예요? 시그마분의 1의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2X가 M이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면 무조건 0 나오죠. 그래서 Z의 평균은 무조건 0 될 거고 맞지? 그리고 VZ도 마찬가지야. VZ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죠 맞지? 그럼 이건 뭐야? X 앞에 개수의 제곱에 VX를 곱하는 건데 VX가 얼마니까? 시그마 제곱이니까 약분해서 무조건 VZ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확률 변수 X를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서 0,1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주어진 세상의 하나뿐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해서 마치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값으로 자 z의 값을 0부터 k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표로 적혀 있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 k까지 자 k까지를 확률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걸 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k가 1.96이다. 그럼 여기가 얼마였지? 0.95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96부터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 잘 안 나긴데 맞지? 뭐 어쨌든 Z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확률값이 정해지는데 그거는 표에서 다 알려줄 거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다? 표를 보는 방법 그건 쉬운 거니까 요거 이렇게 주어진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경우 맞지? 그 표준화한다 하죠? 표준화를 하는 게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할 줄 알면 그 뒤에 내용들은 싹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